자, 오늘은 요거 먼저 오답 두 학교 오답 할 거고요. 끝나고 시간 좀 남으면 저번에 안 했던 것들 사전 아니면 그냥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할게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진도가 급한 건 아니니까 진도 다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선 문정고부터 합시다. 오니까 조금 더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둘 다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자, 문정고 오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된 거 번호 불러주세요. 13번, 14번. 또 서수령 6번. 다른 분들은요? 뭐 어제 좀 더 바빠서 정신없이 잘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풀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반 안에서도 접근법이 좀 다르긴 해요. 우리 반 안에서도 좀 이제 잘 풀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들을 앞에 있는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거 못하더라도. 접근법이 좀 달라.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달 뒤 아니면은 뭐 2달 뒤 그 시험 직전에 그때 풀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우선은 요 3개 밖에 없으면 빨리 합시다. 얼른 하고 그 다음 것도 해버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상담을 미리 땡겨서 하든가 할게요. 애들 공부시키는 와중에. 우선은 1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용 로그를 쓰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와요. 요게 사실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트렌드긴 해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기는 합니다. 자, f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가 뭐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가우스를 썼을 때는 이 함수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썼냐면 이런 걸 준 거야. 이렇게 가우스를 빼버리면 이게 소수 부분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가우스가 정수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우스를 빼는 식으로 많이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우스 자체를 안 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로그 n의 가우스를 하면 정수 부분이고 가우스를 빼면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런 가우스 기호를 이제 못 쓰니까 함수 쓰는 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가우스가 교육과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쓰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우스를 안 쓰지만 가우스를 쓴 것 같은 효과를 할 수 있는 가우스를 이용하는 문제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n을 이제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자,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요. f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 더하기 1이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배기하의 두 자연수 AB의 순서쌍을 구한 다음에 A 곱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AB를 구해서 이 둘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자, 로그 A를 했을 때 정수 부분에 소수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요런 애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음수로 나올 일은 없어요. 얘가 정의상이고 얘도 이제 0과 1 사이겠지. 자, 그 다음 로그 B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야. 로그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어떤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얘가 이런 애라고 쳐. 그러면 지금 좌변에 해당하는 건 N3가 나오는 거고 우변에 해당하는 게 N1 더하기 N2 더하기 1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응?
이게 약간 이렇게 써놓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N1, N2, N3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거든.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이 가진 의미가 뭐냐고. 그렇죠. 자릿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얘기야. A 더하기 B라는 숫자의 자릿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자릿수 빼기 1을 한 거죠. 맞아? 한 자릿수면 0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A 더하기 B의 자릿수 빼기 1이야. 그러면 이게 A의 자릿수고 이게 B의 자릿수에다가 빼기 1 빼기 1을 한 거란 말이야. 거기 더하기 1을 한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이거 지워지고 지우고 이거 양쪽 날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A의 자릿수와 B의 자릿수를 더한 게 A 더하기 B의 자릿수랑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각각의 자릿수로 가질 수 있는 게 한 자릿수거나 두 자릿수거나 세 자릿수야. 맞아 아니야? 얘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지. 근데 100 이하니까 이거 더해봐야 여전히 더 안 해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안에서 놀겠지. 100 두 개 더해봐야 200이라서 여전히 세 자릿수잖아. 맞습니까?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한쪽이 아무리 작아도 1일 거란 말이지. 더해서 자릿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A, B가 있을 때 얘가 한 자릿수고 얘가 한 자릿수라고 쳐봐.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된다고? 두 자릿수가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 그리고 얘가 두 자리야. 그리고 얘가 한 자리야. 근데 더해서 얘가 몇 자리? 세 자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얘가 한 자리고 얘가 두 자릿수인데 더해서 세 자리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세 자리면 답이 없지. 왜? 더해서 4가 안 나오잖아 어차피. 최소가 1인데. 맞아 아니야? 애초에 이쪽이 3이 한 개라고. 그러니까 얘가 1일 수는 없잖아. 얘가 2거나 3일 수밖에 없고 얘가 2거나 3일 수밖에 없고 2인 경우는 요거고 3인 경우는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릿수 개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A가 예를 들어 2면 9가 가능하죠. 8, 9가 가능하구나. 2면, 자, 1이면 9, 9,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이면은 8, 그 다음에 2, 9 되죠. 왜 더하면 그러면 10, 11이니까 두 자릿수 되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거 순서 바꾸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될 거라고요. 요게 지금 요 흐름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 편은 어때요? 이쪽 편은? 얘가 한 자릿수니까 1부터 9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데 그때 얘가 두 자릿수 때 더해서 이제 100을 넘어가야 되니까 얘가 1일 때는 99가 되고 2일 때는 98, 99가 가능하고 3일 때는 97, 98, 99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런 구성이겠죠. 자, 이해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다 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A, B의 최대치에서 구하랬잖아. 최대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이쪽에서 봐야겠지. 이쪽에서 보고 A, B 중에 한 놈이 얼마겠어? 90. 다른 애가 99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891이 최대가 됩니다. 최소는 어떻게 해야 돼? 요 구성을 갔을 때 그나마 곱했을 때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야? 당연한 거야. 알잖아. 얼마예요? 1, 9겠지. 맞아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이게 우리가 안쪽으로 올수록 커지는 거니까 원래 작게 만들려면 이제 사이드로 가야 되잖아.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꼴로 지금 그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가 제일 작다고. 나머지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다 일단은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요거 둘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는 거니까 900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우스로 표현해서 이제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 이용해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라는 함수는 로그 n의 정수 부분,
G라는 함수는 로그 n의 뭐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예전에 가우스 써서 했던 표현을 이제 함수로 써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는 공부를 해놓는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슬슬. 물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선행할 때 처음엔 안 했지만 이제 3월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됐죠? 필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한다.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할 때 0 이상일 때는 자릿수 빼기 1로 나오는 거고 음수일 때는 소수점안에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요 개념으로 외우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딱 그 상용 로그 배울 때 기억하라고 했던 그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문제로 낸 거예요. 필기를 하든 사진을 찍고 나중에 필기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서봐 늦지 마 좀. 알겠니? 그리고 숙제는 둘 다 했어? 어? 뭐라고? 그래. 2교시 거는 교재에 얼마큼 채워져 있어? 20문제는 나오는. 지난번 숙제 플러스 이제 채우기였는데 채우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건 좀 슬프네요. 물론 시험 치고 어제 열받아갖고 다들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시험 치고 나면 공부하기 싫잖아. 맞아요. 나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나면은 나는 애들이랑 노래방 갔는데요. 모의고사 친날은 아니 모의고사 친날은 놀았어. 다른 날은 거의 못 노니까. 원래 무조건 야자인데 모의고사 친날은 모의고사 끝나고 집에 보내줬거든 학교에서. 그래서 맨날 원래 집에 11시에 갔는데 11시까지가 무조건 학교에 정규로 남아있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나는 추가로 1시간 더 하고 왔지. 12시께 집에 갔거든. 선생님 때도 학원이 있잖아요. 나는 2학년 때부터 학원 안 다녔는데? 혼자 있는데? 혼자 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똑같은 걸 배우는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안 한 건지 방향을 못 잡아. 그러니까 망망대해인데 이제 같이 그거 뭐는 등대 같은 게 없이 다니는 느낌이야. 마침반 없이 지도 없이. 그래서 되게 헤매. 대신에 고생을 하면서 배우니까 배운 걸 잘 안 까먹는다는 장점은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지방이니까 굳이 좋은 학원 가려면 대구까지 막 차 타고 가고 해야 되거든. 주말에 대구에 차 타고 가고 있을 때들이 그것까지 하긴 싫었거든.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열심히 봤어. 죽어라고. 많이 사서. 그리고 문제집 살 돈이 좀 많이, 그러니까 새 거 많이 사기 힘들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가갖고 교사용 문제집 본 걸 받아갖고 그냥 가리고 봤어. 종이로 가리고 풀었어. 그렇게 해서 아침에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고 일요일도 오후에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좀 쉬었지. 밀린 거, 빠진 빵꾸 난 거 채우고 그 일주일 목표 세운 거 중에 빵꾸 난 거 채우고 게임 좀 하고 놀고 쉬고 그렇게 살았어. 그때 문제집이 많이 비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푸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공부한다니까요. 안 쉬고 쉬는 시간만 쉬고 못 놀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열심히 했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 노력 안 해놓고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모의고사 치고 놀러 가는 게 참 꿀맛이었어. 아니 근데 그때는 힘든 거 잘 모르는 게 그런 거야. 다들 야자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안 힘든 거야. 근데 지금은 요즘은 다 그렇잖아. 학교에서 야자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나 혼자 하고 있으면. 근데 옛날에 이제 가둬놓고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런 사회였으니까. 자, 곡선 y는 2에 ax 더하기 b라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엥? 이상한 애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2x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여기 두 점 A랑 B에서 만났어.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서 여기가 C랑 D야. 아 근데 어차피 얘기했듯이 이거랑 이거는 여기 A, B가 미지수가 아니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연립을 못합니다. 말했듯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연립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뭘 줬냐면 AB의 길이가 4루트 5라고 줬어. 여러분 이게 주는 힌트는 뭐죠? 얘가 기울기가 2인데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4루트 5라고 준 건 얘가 원래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지죠. 기울기가 2면. 근데 길이가 4루트 5라는 건 8, 4.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4칸, 8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요? 점 A의 좌표를 P, Q라고 잡고 맞아요? 그러면 점 B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P 더하기 4, Q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우선. 자 거기 추가로 근데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각형 넓이도 줬어요.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라고요? 32. 32라고 줘버리면 사실 다 준 거죠. 왜냐면 생각해봐. 말한 것처럼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8, 4, 32 나누기해서 16. 16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도 16. 16이란 얘기야. 합쳐 30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4. 4란 얘기를 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로 완성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원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2에 6a 빼기 b 더하기 2를 구하래. 그냥 이거. 자, 일단 요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맞죠? 어떻게 되니까 얘가 여기 교점의 좌표니까 둘 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P를 구할 수 있어요. 응? P를 구할 수 있어요. P를 구할 수 있지. 이제 이거 그래서 대입까지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러면 이게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해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P가 얼마다? 2인 게 나와요. 그래서 A점 좌표가 2,4, 6,12가 됐죠.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럼 여기 넣었을 때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4는 2에 2a 더하기 b제곱이다. 그 다음에 12는 2에 6a 더하기 b제곱이다를 얻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나온 거잖아. 얘들은 또 계산이 가능하죠. 지들끼리. 네. 어떻게 하면 돼요? 2 플러스 나누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2에 3은 2에 4A. 4a 제곱이죠.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 대입해서 그러면은 뭐 나머지 2의 b제곱도 나오겠죠? 네. 2의 b제곱은 얼마예요? 3분의 4. 그러니까 루트 3이 2의 2a 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2의 b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 3분의 4겠죠. 그럼 이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거 세제곱한 3루트 3에다가 맞죠? 요거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하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그치? 연립하려고만 안 하고 그냥 점 때려 넣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연립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렇게 풀려고 덤비면 어차피 시간 낭비가 돼버려서 그래. 헤매는 길이잖아. 애초에 헤매는 길이는 게 확정된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요 스타일 푸는 거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6번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말했듯이 봐봐.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식을 줘, 안 줘? 식을 안 줘.
내가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 인구에서 65세, 근데 이거 마플 교과서에 있지 않았나? 이 스타일 문제가? 딱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마플 교과서에. 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잘 봐봐. 지금 딱 올해가 그 시작점이야. 2,500만이야, 인구가. 총이. 그리고 65세 이상이 얼마라고요? 100만 명이에요. 근데 총인구는 매년 0.3%씩 감소고요. 그 다음에 65세 인구는 매년 5%씩 증가야. 자, 단위가 매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2년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단위 시간이 2니까 2분의 n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이거 식 세우는 거 설명했잖아. a에는 a0 곱하기 비율 p에 t분의 n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단위 시간이 매년이 아니라 뭐 3년이면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요 식을 세운다고 요걸 이용하는 건데, 잘 봐봐. 그러면 총인구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n년이 지났을 때 총인구는 자 2,500만 곱하기, 자 감소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말했듯이 0.3% 감소 제가 얘기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1 빼기 100분의 x로 쓰는 거고, 증가는 더하기였지, 맞지? 자, 그래서 이게 1 빼기 100분의 0.3을 한 게 매년 1년, 그러니까 단위가 1년이에요. 1분의 n 이렇게 된다고. 요게 n년 후에 총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걸 안 주니까 우리가 요렇게 요 정도 수준은 세울 수 있게 연습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도 또 얘기를 했던 거죠. 지난번 오답할 때도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어제도, 맞지? 자,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도 같은 식으로 식을 세우면 100만이고 얘는 증가니까 1 더하기 100분의 x를 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5가 되고, 단위 시간은 여전히 1년이니까 1분의 n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비율이 요 놈의 20% 이상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2500 곱하기 0.097의 n제곱이 있고 100 곱하기 1.05의 n제곱이 있는데, 이게 요 놈의 몇 프로? 20%. 0.2보다 요쪽이 커지면 무슨 사회가 된다?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저희 0.997 아니에요? 미안,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써놨냐?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로 바로 풀 수 있으면 지수로 풀면 돼요. 안 풀리면 로그 취해서 푸는 거예요. 실제로 단에 상륙 로그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로그 양변에 취해서 풀면 끝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날리고 5. 그러면 이게 얼마니? 5분의 1. 5분의 1 하는 거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상륙 로그를 취해. 밑이 11 로그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죠? 그래서 로그 5 더하기 n배의 로그 0.997. 이게 작거나 같다 n배의 로그 1.05. 여기다 숫자 넣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거 문제에서 줬고요. 얘도 줬고요. 얘도 줬어요.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0.7 더하기 마이너스 0.001n 작거나 같다 0.02n. 뭐 넘겨서 풀면 끝나겠죠. 그럼 n이 딱 봐도 얼마예요? 0.021n이 크거나 같다 0.7이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네. 이거 맞지? 그러면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1분의 700이니까 3분의 100이니까 33.333이니까 몇 년 후부터? 34년 후부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식을 안 줘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저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계산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푸는 법이 상용 로그 취하는 거야. 애초에 단위에 보면 상용 로그를 줬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미치 11 로그를 취하라고 준 거잖아. 그치? 못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충분할 때 못 풀진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못 푸는 상황은 시간이 촉박한 시험일 때 잘 풀기 힘든 거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도 이제 슬슬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아예 기본 유형 푸는 게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보다는 푸는 것 자체 암기에 집중을 해야 돼, 당장 아직도. 근데 그게 다 되신 분들은 요번 시험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반에도 잘 쳤어. 잘 쳤는데 보니까 뒤에 그 4문제 정도는 막 다 찍더라고. 5문제. 16, 17, 18, 19, 20을 못 풀어 애들이. 제대로 푼다고, 나머지를 푼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학교가 신나게 맞춰놓고 거기 다 틀린 분들 찍었으니까 보니까 5문제니까 찍으니까 1문제 정도 맞더라고. 진짜 정답이 한 20%로 맞더라고요. 그거를 계산하려면 이제 속도에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분들은.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속도보다도 푸는 것 자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보인곡 갈게요. 빨리 좀 쉬고 그냥 하자. 애매하니까.